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XML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XML이요. XML이라는 거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웹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웹 문서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 있죠. 그런 언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언어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보게 되면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XML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태그라는 거 배웠어요. HTML, 태그라는 거 배웠어요. 그 HTML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문법이 있고 그 문법 안에서 우리가 이제 태그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태그가 HTML 같은 경우는 태그가 정해진 것만 이제 사용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요 X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태그를 정의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태그 있죠? 그런 태그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XML이요. 그게 HTML하고 그 다음에 XML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HTML은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그런 태그들만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XML은 태그를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더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우리가 쓸 수 있더라. 이게 가장 큰 XML과 HTML의 차이점이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할 때 웹 브라우저라는 걸 쓰죠. 웹 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웹 브라우저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익스플로러 그것도 이제 사용하지만 크롬이라는 것도 많이 쓰죠. 그리고 사파리라는 것도 많이 쓰고 그리고 오페라라는 것도 많이 쓰고 많이 사용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웹 브라우저가 있다 보니까 그 웹 브라우저 간에 HTML 문법이 호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XML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SGML 하고 나오는데 이 SGML이라는 거는 우리 텍스트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오디오가 됐든 비디오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멀티미디어 전자문서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기종, 서로 다른 그런 기종의 시스템들이랑 정보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하고 저장하고 자동 처리하기 위한 그런 언어를 보고 우리가 SGML이라 그래요. 근데 이 SGML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런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우리 XML이다. 해서 XML이라는 거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그런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다목적 마크업 언어를 보고 우리가 XML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XML은 그 구조가 트리 구조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상위 태그가 있고 그리고 하위 태그가 있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이제 상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상위 태그는 여러 개의 하위 태그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XML이요. 그래서 XML의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갖는 그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런 다목적 마크업 언어를 보고 우리가 XML이라고 한다.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써놓고 이게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XML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2020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구현에 관한 설명이래요. 가로 안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5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그냥 용어를 쓰라 그랬지 뭐 한글로 써라, 영어로 써라, 플레임 써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면 되는데 플레임을 쓰는 거는 비추천이에요. 비추천. 왜? 플레임을 쓰다가 만약에 영어 한 글자, 스펠링 한 글자를 빼먹거나 아니면 한 글자를 잘못 쓰거나 했을 때 오답으로 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용어를 써라 그러면 약자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 기사 실기 교재에 있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웹페이지의 기본 형식을 보고 우리는 HTML이라고 하죠. 근데 이 HTML 문법이 각 웹브라우저에서 상호 호환적이지 못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와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됐대요. 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답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특징이 벌써 2개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이다. 자, 여기서 이제 힌트를 또 주죠. 마크업 언어이다. 마크업의 약자 M.
언어, 랭귀지의 약자 L 해서 마지막 두 글자가 ML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 송수신 시스템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가 동일한 구조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형태를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그러고 나왔죠. 뭐 유니코드 문자도 있고 그다음에 파서라는 거, 파서가 이제 번역기 얘기하는 거죠. 자,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위한 그런 번역기, 그 번역기를 보고 파서라고 하는데 이 웹브라우저가 대부분 이제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크업과 내용 그러고 나왔죠. 땡땡은 이제 문서의 문자들은 마크업과 내용으로 구분된다. 마크업이라는 게 있고 내용이 있고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크업은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나는 그런 태그를 의미하더라. 그 외 문자일은 내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엘리먼트라는 거, 요소요, 요소. 그래서 마크업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요소를 의미한다. 그게 이제 엘리멘트에 대한 설명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고 우리는 XML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XML 요 세 글자만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풀네임으로 전부 다 써도 정답으로 인정돼요. 근데 풀네임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정답을 쓰실 때 XML 또는 풀네임 쭉 쓰거나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XML 하고 요 세 글자 쓰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